지금은 주식을 탈출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락 국면에서도 항상 또 반등을 하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여전히 안전자산 쪽, 주식 중에서도 조금 덜 위험한 쪽.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조금 성장성은 낮지만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네. 지금 보시는 분들께 좀 거칠게 이제 올해 투자 전략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주식 언제 상승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박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정리해 주신 부분은 미국채 10년물 기준 3% 아래로 이탈하고, 달러 인덱스가 100 초반에서 안정화를 찾고, 또 WTI 유가 기준으로 60달러대에 안착을 하고, 또 ISM 제조지수 저점을 확인되면은 본격적인 뭔가 주식의 추세 반등을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 주요 지표들,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의 특징이 어쨌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출발된 과속 긴축으로 인한 그 결과물로 올해 경기 침체가 오고, 또 순환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러한 그 이례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좀 순환적인 경기 침체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올해 침체가 올 텐데, 이게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습니다만은 다들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40년간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린 적도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서의 어쨌든 경기 둔화라는 것이, 경기 후퇴라는 것이 어떤 속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어떤 폭으로 나타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단하기 어렵고 자신 있게 단언할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좀 몇 가지 점에서 이번 경기 침체는 그래도 위안거리를 삼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전 세계의 재고 출하 비율을 보시면 주요국의 유로존이라든지 미국의 혹은 이머징의 재고 출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재고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 기술의 발달도 있고 뭐 또 AI 뭐 어쨌든 관리 기법의 발달도 있겠지만 어쨌든 산업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한 기업, 소프트한 산업, 또 IT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재고가 있습니다만은 급속하게 지금 재고가 처분되지 않습니까? 또 생산 감축을 통해서 재고를 빠른 속도로 인위적으로 줄여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큰 폭의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고 있고요. 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산 시장의 거품이 적습니다. 과거보다는.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때 어쨌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소위 IT 기업들이라는 게 인터넷 기업들 닷컴 버블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결국 다 그냥 적자였거든요. 지금은 현금을 은행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좀 어쨌든 현물의 자산, 그리고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러한 그 유무형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캐시와 유무형 자산을 가지면서 PER도 보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진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지만 뭐 지금 11배 정도지 않습니까?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허황된 PR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20배 때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이런 걸 보면 자산 시장의 거품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이 거품이었지만 지금 다 거품을 걷어낸 상태고 다 이제 매를 먼저 맞았죠. 부동산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자산 거품이 크면 이게 경기 침체가 세게 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금융시장을 때리잖아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은행은 2008년 이후에 바젤 2, 바젤 3 해가지고 충당금을 굉장히 건전성 규제 강화가 크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건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채는 뭐 중국의 기업 부채, 또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국가 부채, 또 몇몇 이머징 국가들의
국가 부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 정도, 경기 자체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선진국에서 지금 그런 현상은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번 경기는 조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 주식 자산을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럼 뭐 이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차원에서 어떤 업종에서 아니면 어떤 스타일에서 좀 더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다운사이드 위험이 10%든 뭐 그 이상이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경기 침체 또 혹은 기업 이익의 후퇴를 어느 정도 프라이싱하는 시점까지 저는 뭐 그거를 이제 한 10% 정도의 하락 그 여지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를 충족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조금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PR이 높은 주식, 수익이 기업 이익이 없는 주식, 그다음에 뭐 PR이 안 나오는 주식, 그런 주식 중에서 또 아직도 좀 주가가 조금 아직은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혹은 경쟁 기업 대비 조금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 반등할 때마다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슬기롭게 위험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수가 바닥을 찍고 뭐 2000선이든 코스피 아니면 S&P 3600이든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서는 게 거의 확실하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경제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경기 침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조금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돌아서면서 초기에는 다 같이 오를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애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좋은 우량 기업들, 그리고 좀 인기 위주로 올랐다가 어쨌든 굉장히 뭐 2년간 고생한 주식들,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게임 기업들, 혹은 뭐 그 시점에서의 어쨌든 테마주, 거기에 뭐 네옴시티가 될 수도 있고, 뭐 신재생이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어쨌든 오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이런 테마 주식도 포함해서 이제 다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근데 이렇게 일체 상승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작년에도 주가가 연중 계속 떨어지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듯이 올해도 연중반에 저점을 찍으면 올라가면서 계속 출렁거리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경기 침체 기간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2024년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기의 침체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혹은 뭐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뭐 지금 무너진 뭐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뭐 남유럽 국가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V자 형태로 올라가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추세인 거죠. 그런 추세로 접어들면 조금 시점을 잘못 투자해도 괜찮거든요. 좀 기다리시면 되니까. 그래서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조금 다 같이 오르는 1차 상승 국면이 이제 끝나고 조정 국면이 나올 때 그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교체하셔서 정말 성장형 실적주를 저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성장주 베이스가 저는 성장주 그룹들이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내다보신다면 한 1년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 같고 이런 주식들이 사실 올해 가장 많이 떨어진 작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거든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가장 작년에 효자 종목들은 단연 에너지. 전부 에너지. 네, 전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일색이고 빠진 거는 뭐 핀테크 주식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페이팔도 있고 뭐 전자상거래도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조금 고생했던 빅테크들이 빛을 발하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쨌든 올해 중반 이후로 뭔가 좀
추세 반등의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경기에 대한 저점은 좀 비즈니스 사이클은 어디가 저점으로 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경기가 항상 글로벌 경기보다는 조금 선행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뭐 주가도 우리나라가 6개월 먼저 빠졌죠. 2021년 6월에 빠졌으니까요. 경기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어쨌든 완제품을 만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공급기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들어서죠. 그래서 ISM 얘기했습니다만 ISM 주문 지수가 돌았을 때 선행 지표지 않습니까? 이 선행 지표가 전 세계 경기 선행 지표가 돌았을 때 같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선행 지표보다도 조금 앞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먼저 돌아선다. 그래서 주가 저점도 먼저 찍을 거다. 고점을 먼저 찍었듯이 저점도 먼저 찍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지만 돌아서는 어쨌든 기울기. 저는 나이키형 경기 회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이키형. 네, V자도 아니고 U자도 아니고 오른쪽 꼬리가 이제 각국마다 조금 꼬리의 기울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이키 상표의 오른쪽 꼬리가 어떤 나라는 조금 각도가 좀 밋밋하고 어떤 나라는 거의 U자형의 바닥, 냄비 바닥을 기고 나중에 이제 남들 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이제 경기가 이륙할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비탄력적일 것 같아요. 돌아서기는 먼저 돌아서지만 좀 비탄력적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2024년까지는 경기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뭐 저 사람은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경기가 돌아선다고 얘기했는데 경기가 2024년까지 침체된다고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게 이제 2분기, 3분기라는 거고요. 여전히 2010년에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에서 팬데믹 직전까지 2018년, 19년까지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는 훨씬 낮은 성장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최근에 장기 평균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인데 2%를 훌쩍 넘는 성장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 성장률을 모면하고 여전히 한 1% 성장을 내년도에 미국이 보인다면 여전히 2%라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는 반밖에 안 되는 성장률이니까 경기가 나쁜 거죠. 근데 덜 나쁜 거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주식시장은 덜 나쁜 거에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주식이 저점을 찍는다고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경기가 조금 탄력적으로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 또 정부의 또 어쨌든 좀 경기 부양 능력이 지금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국가부채 비율도 높아졌고 이런 측면에서도 경기 대응력이 조금 약할 것 같고 또 부동산 경기도 조금 더 바닥을 기면서 소비 여력을 조금 둔화시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탄력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 23년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추천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좀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기 후퇴가 위험자산 가격을 조금 더 짓누르는 시기가 전 상반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기에는 좀 위험자산을 조금 제한적으로 가져가고 여전히 안전자산 쪽 그리고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주식 중에서도 조금 덜 위험한 쪽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덜 위험한 쪽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뭐 좀 안정성장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또 미국에 좀 많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조금 성장성은 낮지만 높지 않지만 조금 배당으로 그래도 보릿고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산으로는 조금 그 에너지 쪽을 작년에는 조금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투자자분들이 에너지나 커머더티 자체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들은 올해는 조금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그거는 시장 컨센서스랑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 여전히 월가는 올해도 에너지주를 좀 좋게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올해 연말에
WT 유가가 한 60불대 후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고점 한 120달러에서 보면 한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커머더티 쪽을 조금 저는 좀 파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네. 추가로 들어가지 마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금은 뭐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폭등을 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채권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현금성 자산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약간 그 동적인 예. 자산 배분 전략을 올해 조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나는 주식만 있는데 하시면 어쨌든 주가가 조금 그 조정을 보이는 시기 저는 뭐 상반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는 어쨌든 좀 안전한 주식 쪽 아니면 가능하면 좀 하락 국면에서도 항상 또 반등을 하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그럴 때 조금 위험 관리를 좀 하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진바닥에서 조금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방송에서 밝히셨지만 안전자산 및 현금 비중이 지금은 70%고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30%신데 연말 가면 좀 반대로 바꾸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3대 7인데요. 좀 위험자산 비중을 올해 연말 정도에는 70%까지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주요 지표들 흐름 보시면서 동태적으로 뭐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겠다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좀 균등하게 가져가는. 또 올해는 이제 환율이 어쨌든 아직까지도 원달러가 높기 때문에 좀 만약에 해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원달러가 이제 좀 내려오면서 강세로 갈 때 이제 이렇게 좀 천천히 미국 주식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해외 주식과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균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저는 그렇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미국 주식 중에서 지금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안정성장주, 뭐 우량 뭐 빅파마라든지 큰 제약주라든지 우량 리치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또 이런 뭐 금융 그런 쪽에서 좀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다우의 개 전략이라고 있는데 매년 다우 30개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10개를 투자해서 매해 이제 바꿔나가는 전략인데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상반기에는 좀 가지고 계시고 좀 수익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좀 상반기에 또 있을지 모르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필수 소비재 위주,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방어 업종, 방어 섹터 위주로 좀 대응해 나가시라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77년부터 한 13년간 뭐 29%가 경이적인 수익률을 매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식시장을 주가가 하락할 때 정말 탈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좀 근사한 일인가. 하지만 그 탈출한 투자자가 다시 또 강세장에서 진입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주식을 탈출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애매한 그 상반기를 위험 관리를 하시면서 잘 좀 관리를 하시면 하반기에는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시고 좀 투자해서 승리하시기를 정말 응원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물리신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있으시면 그냥 어차피 지금 손절해봐야 큰 실익은 없으니 그냥 갖고 계시다가 현금 굳이 낭비하지 마시고 하반기 이후로 좀 기회를 보자 이렇게 거치게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TV의 안국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